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멤버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멤버 게시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지한 인생의 유학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채널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채널의 댓글창을 공개해서 멤버 온리로 전환한 뒤로 너무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악플도 없고요. 이제 진지하게 유학 고민만 올라옵니다. 정말 좋네요. 자, 컴퓨터 사이언스로 펠로우십을 받는 30위권 미국 박사과정생인데 저번에 말씀 주신 대로 다음 학기에 다른 교수님 연구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그 이상한 교수는 빨리 걸러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 교수님들을 다 모르니까 첫 학기에는 랜덤으로 이상한 사람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박사과정은요, 교수 인성이 안 좋다 싶으면 빨리 갈아타야 돼요. 왜냐면 박사는 되게 오래 하잖아요. 5년 6년 하는데 5년 6년 안 좋은 인간이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운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되게 못된 고참 하나 있으면 군생활 내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성 안 좋은 교수 있으면 빨리 갈아타는 게 좋아. 더 늦기 전에.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전 교수님 연구실에 같이 들어간 학생은 펀딩 이슈로 학생을 한 학기 만에 잘랐는데 미리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생 자르고 이런 교수들은 진짜 인성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떤 교수들은 책임감 있는 교수도 있어요. 내가 한번 학생을 뽑으면 졸업할 때까지 펀드를 준다. 뭐 이런 교수님들이 되게 책임감 있고 좋은 교수죠. 근데 자기 살겠다고 학생들 막 해고하는 교수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 학생들이 돈이 어딨다고 잘리면 갈 데도 없는데 그걸 잘라요. 자기만 생각하는 교수죠.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 잘 골라야 돼요. 제 그 박사 때 지도 교수는 펀드 한 번 주면은 그 학생 졸업할 때까지 계속 준다는 주의였어요.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뽑을 때 좀 까다롭게 뽑고 괜찮은 학생인지 유심히 관찰한 후에 그 다음에 펀드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졸업할 때까지 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수가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드릴게요. 다른 연구실 잘 옮겨질지 몰라서 최근에 미국 박사 재지원한 내 또한 10에서 20위권 학교 두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능력자십니다. 만약 합격하게 되면 더 좋은 학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옮긴 연구실에 있는 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박사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왜냐면 한 5년 이상 공부하는데 그 장학금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한 학기에 뭐 장학금 못 받으면 뭐 주립대 같은 경우는 뭐 한 학기에 1,500만 원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그냥 날라가잖아요. 거기다가 월급까지 생각하면은 펠로우십 있으면 지금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님이라면은 일단 재정 상태를 보겠죠. 10에서 20위권 학교에서 또 펠로우십이 나온다. 그러면은 더 좋은 데로 가야겠죠. 랭킹이 더 좋다는 거는 단순하게 좋은 학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연구핏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랭킹이 좋다는 얘기는 학교가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실험 자재가 훨씬 많고 연구시설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연구하기가 훨씬 좋아서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좋은 핏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랭킹 되면은 옮겨가는 게 좋겠죠. 근데 옮겨갈 때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펠로우십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좋은 장학금이 나오는지 봐야죠. 안 나오면은 사실 돈 쪽으로 손해보면서까지 그 랭킹 좀 올리겠다고 돈 쪽으로 손해보다가 나중에 옮겨간 학교에서 펀드 못 받으면은 뭐
돈이 좀 있는 학생이라면 뭐 자비로 마치면 되겠지만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박사과정을 관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재정 상태, 저라면 재정 상태를 잘 볼 것 같고요. 저쪽에서도 좋은 재정이 온다 그러면 가야죠. 자, 근데 학교를 옮겨갈 때 약간 로스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학교 가서 또 거기서 연구 세팅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학기 정도는 좀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석박 통합으로 가는 거랑 A 학교에서 석사 정도까지만 하고 B 학교로 트랜스퍼해서 가는 거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타임 로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더 다니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왜냐면 새로운 가서 또 새로 연구 세팅하고 뭐 그런 기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하지만 저라면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10에서 20위권 학교에서도 펀드 잘 나온다면 저라면 옮길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좋은 학교에서 더 좋은 연구를 하면 인생이 훨씬 좋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만약에 저쪽 10에서 20위권 학교에서도 어드미션 잘 나오고 뭐 펀드도 잘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들었던 대학원 수업 있잖아요. 그거를 트랜스퍼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뭐 석박 통합으로 1년 정도를 만약에 님이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1년 정도 한 거니까 그 1년 동안 들었던 수업이랑 뭐 그런 크레딧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두 번째 그 10에서 20위권 학교 석박 통합으로 옮겨간 다음에 거기 트랜스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서 학점 인정되는지 일단 두 학교가 학점 인정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저쪽 가는 학교에서 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A 학교에서 석사하고 B 학교로 박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50위권에서 석사를 하고 10위권에서 박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된 거냐면 A 학교에서 50위권에서 석사를 마쳤어요. 그 크레딧이 있잖아요. 제 성적 증명서에 있는 그 크레딧을 들고 가서 B 학교에 석박 통합에 입학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두 학교가 학점 크레딧 트랜스퍼가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B 학교 가서 A 학교에서 제가 석사 때 받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에 학점을 모조리 트랜스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B 학교 석박 통합으로 들어간 건데 석박 통합 과정에 3년 차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지금 30위권 학교에서 지금 10에서 20위권 학교로 옮겨간다고 하면은 이게 편입인 거예요. 편입. 그러니까 30위권에서 1년치 수업 들었던 거를 다 트랜스퍼 해가지고 10에서 20위권 가면은 10에서 20위권 석박 통합 과정에 뭐 저쪽에서 1년 들었으니까 한 2학년 정도 2년 차로 편입하는 거죠. 요거죠. 요 개념이에요. 근데 왜 약간의 타임 로스가 생기냐면은 새로 연구실 들어가서 또 새로 교수랑 실험하기 전에 뭐 연구하기 전에 뭐 컴퓨터도 세팅하고 뭐 기본 코드도 좀 짜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타임 로스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타임 로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 들어가서 연구 세팅을 좀 빨리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A라는 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B라는 학교 석박 통합으로 이제 트랜스퍼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B라는 학교에서 석박 통합으로 첫 학기부터 들어온 애들에 비해서 타임 로스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옮겨가자마자 아주 그냥 재빠르게 연구 세팅을 하고 시간 로스가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제가 졸업한 다음에 이렇게 카운트 해보니까 그 학교 석박 통합 1학년 들어온 첫 학기 들어온 그러니까 박사 1년 차부터 들어온 애들에 비해서 타임 로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0에서 20위권 학교에서도 펀드가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트랜스퍼 갈 때
학점 그 트랜스퍼가 잘 되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 되고, 들어가서 이제 저쪽 랩 선정을 재빠르게 해가지고 타임 로스가 없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에는 옮겨갈 때 저쪽에서 펀드 잘 안 나오면 일단 그걸로 한번 안 좋죠. 그리고 학교 옮겨갈 때 두 학교 간에 학점 교류가 잘 안 돼 있어서 트랜스퍼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한 1년 한 거 또 시간 낭비가 되죠. 그 다음에 저쪽에 갔는데 또 적응하느라고 가서 뭐 컴퓨터 세팅하고 뭐 실험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뭐 코드 같은 거 좀 짜다가 한 학기 낭비될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조화가 돼야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님이 이제 상황을 잘 지켜보세요. 그래서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보시고 님의 상황에 맞게 학교를 옮길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10위권의 학교를 나오든 30위권에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오로지 그 연구를 뭘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한국인들이에요. 한국인들은 학벌에 집착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님이 30위권에서 박사하는 거랑 10위권에서 박사하는 거랑 한국 사람들은 다르게 봐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학교를 옮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뭐 한인 모임에 나가거나 뭐 그러면 랭킹 좋은 데서 뭐 박사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더 우러러보고 더 친해지려고 그러고, 그 학벌에 집착하는 민족이죠. 그리고 한국에 취업한다 그러면 나중에 한국에서 교수하거나 한국의 뭐 대기업에서 임원할 거다 그러면 랭킹이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 랭킹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학벌 세뇌를 당해가지고 무조건 랭킹 좋으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맨날 미국인들하고만 지내고 미국 회사만 뭐 다닌다면은 랭킹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한국에 돌아갈 마음이 있다 그러면 랭킹 중요하죠. 한국은 학벌 사회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